우리 따님이 정말 좋아하는 보로니아 피나타.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땐 향기가 안 나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요 잎에서 되게 솔잎 같은 되게 청량한 민트 같은 느낌의 향이 납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키우는 보로니아 피나타라고 하는 식물에 검은색의 곰팡이가 생겨서 이 곰팡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식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보로니아 피나타는 이른 봄에 굉장히 짙은 색의 분홍색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뒤쪽에 있는 핑크 수국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색이 옅어진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튤립이 꽃이 질 때 이 보로니아 피나타도 전부 다 꽃이 졌어요. 그래서 잎에 남은 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만 챙겨주고 별다른 조치를 안 했는데 6월 6일 현충일인 오늘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심지어는 이 가지에 아주 작은 꽃망울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잘만 관리를 해주면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긴 꽃 같아요. 지금 보면 잎면 뒤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여기도 피어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뭐 어느 줄기라고 꼽을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곰팡이가 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2달 넘게 이 곰팡이가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놀래서 곰팡이가 있는 잎을 좀 잘랐었는데, 그렇게 자르고 난 이후에도 곰팡이가 또 생기고, 또 재밌는 건 근처에 있는 다른 식물에게 검은 곰팡이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 뒤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데 다른 식물에게는 옮기지도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얘가 호주에서 온 식물이잖아요. 보로니아 피나타, 그 다음에 코르키아, 소포라, 유칼립투스, 이런 식물은 남반구인 호주에서 온 식물들인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건조한, 사막처럼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던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잎이나 꽃 끝에 달콤한 진액을 만들어서 맺혀 놓는다는 거예요. 다량의 양분이 들어가 있는 그 진액은 일종의 꿀 같은 건데, 꿀은 아니지만 꿀처럼 달콤한 진액이 여기 잎끝 그리고 꽃끝, 꽃망울 이런 거에 맺혀 있게 되는데, 그 진액을 먹으려고 곤충들이 와서 이 꽃의 수정을 돕기도 하고요. 해충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그 진액 덕분에 건조한 기후에도 이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기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여기 잎 끝에 노출되어 있는 이 양분이 곰팡이균의 먹이가 되어서 여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버린다고 해요.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잎 끝에 양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데, 이 보로니아 피나타 같은 경우에는 잎 끝마다 이렇게 진액 성분들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이렇게 검은색의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잎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새 잎에서 또
그 진액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곰팡이는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보로니아 피나타를 최대한 그들이 살고 있었던 환경에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요. 최대한 바람이 불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 베란다에 다른 공기정화 식물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분무를 잘하는데, 이런 공중분무는 이 보로니아 피나타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녀석은 요 공기, 대기가 건조한 걸 좋아한다는 거지 여기 흙이 건조한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 물을 안 주고 요 흙을 말려도 얘네들은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부산물로 여기 이 끝에다가 그 진액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안 주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잎 끝에 진액이 나와서 곰팡이가 생기는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거예요. 요 대기질의 환경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여기 잎 끝에 계속 이렇게 곰팡이가 생길 겁니다. 곰팡이가 있어도 식물에게 크게 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냅두고는 있어요. 하지만 육안상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해서 오늘은 요 보로니아 피나타를 한번 가지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더 통풍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가운데는 지금 잎이 많이 무성해서 복작복작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지를 좀 정리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가지치기를 잘 안 하는데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꽃을 피울지도 모르는데 곧 습한 여름이 오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통풍 문제 때문에 얘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로니아 피나타 뿐만 아니라 사실 그 허브류도 그렇고 열대 식물들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밀식되어 있어가지고 잎이랑 가지가 너무 복작복작하면 우리나라의 더운 기후에는 통풍 문제 때문에 식물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잎이나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면 통풍 문제가 많이 개선돼서 식물이 여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로니아 피나타는 요 분홍색의 꽃을 우리 딸이 좋아해서 사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잎이랑 향기가 마음에 들어요. 향기는 되게 좀 청량한 그런 냄새예요. 솔잎 같은 향인데 솔잎보단 조금 달콤한? 이렇게 지금 잎을 자르고 있는데 잎에서 기분 좋은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보로니아 피나타는 허브처럼 이렇게 건드렸을 때 여기서 향기가 나요. 근데 이제 건드리지 않을 때에는 잎에서 향기가 나진 않는데 이 꽃에서는 향기가 나요. 근데 이 꽃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키워봄직한 식물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위에 새로 난 가지들을 자르면 내년에 이렇게 일정한 높이에서 꽃들이 다글다글 예쁘게 필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주면 확실히 꽃의 크기가 커지고 또 색이 짙어지는 장점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키가 쭉쭉쭉쭉 자라서 약간 헐렁헐렁하게 자라는 게 좋아서 여기로 이렇게 가지치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얘가 어디까지 자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식물을 키운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이 녀석들은 지금 수천, 수억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하나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진화를 거듭해서 마침내 밸런스를 찾았는데 그런 식물을 정말 절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런 낯선 땅에 데리고 와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물만 줘도 잘 자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오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식물을 정말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정성을 쏟고 노력해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은 이제 진짜 물만 줘도 알아서 잘 자랐으면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게으른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얘를 여기에 데려옴으로 인해서 완벽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녀석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 곰팡이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 여기에서 다시 또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에게 필요한 게 뭔지 좀
잘 공부를 해보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손길을 더해가지고 얘가 최대한 사는데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꽃이 피어 있으니까 가지치기가 잘 안 돼요. 이걸 자르는 게 마음이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 자르면 다시 또 다른 데서 가지가 나서 풍성해질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제가 식물 키우면서 정말 느끼는 건데 식물은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밸런스가 깨져도 수영이 이렇게 망가지고 너무 비대칭이 되더라도 시간을 주면 금세 이제 반대쪽에 가지를 내가지고 균형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해서 이 식물을 일시적으로 못난이를 만들어도 얘가 알아서 새로 이렇게 가지를 내면서 다시 예쁜 모습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 없이 가지치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렵기는 해요. 살아있는 가지를 자르는 게 저는 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분재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무 가꾸고 자르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아빠가 그렇게 나무가지 자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나무가지 이렇게 자르는 걸 좀 잘 못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쭉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쁜 수영 만들려고 철사 감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것도 정말 싫어해요. 나무 중에서는 되게 굴곡이 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용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꼬불꼬불 이런 소나무나 나무 분재 이런 것들이 되게 값이 비싼데 저는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막힘없이 일자로 그냥 쭉 자란 그런 나무가 더 좋습니다. 자른다고 잘랐는데 이 정도 잘랐어요. 이 가지는 제가 피났다가 삽목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물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치기랑 그 다음에 잎 자르기를 해서 여기 가운데가 많이 헐거워졌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통풍은 더 좋아졌고요. 요거는 이제 바람이 잘 되는 곳에 둬서 한번 어디까지 꽃이 피나 지켜보기도 하고 또 곰팡이는 또 어떻게 되나 계속 한번 지켜와서 결과가 좋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